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주변에 수많은 그 건축물들, 이 건물들의 수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가 특히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많이 사는데 이 아파트 수명이 월등하게 짧아요. 예,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 또 일본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짧습니다. 평균 아파트 수명이 조사 기관마다 좀 다른데 27년 정도. 예. 이거 아파트 물리적으로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죠. 또는 뭐 철골로 지은 것도 있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은 정말 엄청 길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명이 우리나라 27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수명이라는 게 꼭 물리적인 그런 노후로 인해서 수명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더 많은 이 수명을 끝내버리는데 요인들이 있어요. 아파트 신축하면서 뭐 콘크리트 문제가 있어서 뭐 붕괴가 되고 뭐 순살 아파트다 뭐 이렇게 또 철근에 포커스를 두는데 어쨌든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별도 문제죠. 그거는 사고입니다. 사고. 정상적으로 이 콘크리트조나 또는 뭐 벽돌조도 엄청 오래 가요. 벽돌로 지어도 뭐 100년, 200년, 300년 버팁니다.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 요인으로 꼽는 게 이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라멘조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구조에서 자 기둥하고 보가 있고 보 위에 또 슬라브가 있고 또 기둥이 올라가고 이렇게 기둥과 보 시스템 이렇게 구성된 뼈다구를 라멘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벽에도 뭐 기둥이 툭 튀어나오고 이런 단점하고 또 더 우선되는 거는 한 층이라도 더 넣어서 이 규제가 있는 전체 높이에서 한 층이라도 더 넣으려면은 30cm씩 10층만 줄이면 어떻게 돼요? 한 세대가 또 들어갑니다. 근데 보가 있으니까 보춤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가. 그래서 이 천장고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벽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기둥 보호 시스템을 경제적인 이유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비, 배관 이런 것들이 다 매설돼 버려요. 따로 별도의 이 배관, 피트 같은 걸 만들고 점검구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소모품으로 보거든요. 그런 걸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게 좋게 해놓으면 괜찮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는 바닥 난방 시스템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에 온수 배관이 있고 그게 노후화가 되면 또 바닥을 또 다 드러내야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 전에 그 열전도율이 좋다고 막 선전을 해가지고 동파이프를 난방 배관으로 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단점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동파이프가 특히 이렇게 이 턴하는 부분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거기서 결국에는 깨집니다. 짜개져서 방바닥 다 드러내야 되고 이러한 번거로움과 이제 그런 불편함 뭐 이런 거를 이제 핑계 삼아 이걸 뭐 다 부시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러한 어떤 유지 관리 이런 거 힘들어서도 문제지만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이제 큰 문제가 돼요. 물론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뭐 지역 환경도 변할 수가 있고 또 행정 어떤 규정 그런 변경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물리적인 것보다도 경제적인 문제다. 아파트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그 재개발 아니에요. 재개발. 근데 지금은 재개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답이 안 나와요. 그 답이 뭐예요? 이 이득금이 돈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 계산이 안 나옵니다. 과거에 이 많은 아파트들이 저층 아파트가 많았어요. 이제 아파트 하면은 이제 4층이 넘으면 아파트예요. 4층 미만은 4층 이하는 뭐 연립주택이라도 그러고 공동주택 중에서 그래서 아파트는 5층부터 아파트다. 그리고 5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하면서 아파트가 되려니까 5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죠. 많았어요. 5층짜리 아파트. 그 계단식입니다. 옛날에 뭐 주공 아파트, 계단식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6층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6층까지 지면은 경제성이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 10층 이상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10층, 12층, 뭐, 저층 아파트가 그랬었어요. 엘리베이터도 놓고. 근데 이렇게 한 뭐 12층 뭐 이 정도까지 아파트는 재개발을 해서 사업성이 있어요. 더 높게 질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건축자재 비용도 올라갔고,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좀 20층 뭐 10여 층 이런 고층 아파트는 또 좀 밀집돼 있고 그러면 재개발해서 이득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함부로 재개발하기도 힘들어진 거는 맞아요. 어쨌든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재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입주자도 좋죠. 새 집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보상금도 받아요. 그 다음에 개발사도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세대수를 만들어서 그것도 일반 분양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또 돈을 벌고, 뭐 시공사가 개발사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다 부시고 새로 짓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함부로 경제적인 이유로만 부시고 짓자니까 국가적인 낭비가 되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 안전 진단제라는 걸 받아서 우리 이 아파트는 노후화돼서 위험하다. 노후화됐기 때문에 위험해. 그래서 이걸 부셔야 된다. 그럼 당연히 부시고 재개발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 안전 진단에서 A등급부터 뭐 꼴찌 2등급까지인데 일단 D등급 정도 받아야 돼. D등급. 예,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철거한다든지 그런 권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안전 진단을 일부러 좀 낮게 받아가지고 재개발을 추진을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건축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이런 주변 지역 환경에 변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는 이 건물이 괜찮아요. 용도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도 나왔는데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해요. 예. 신생아 태어나는 그게 0.7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전쟁이 나서 난리 난 우크라이나도 1.0 이상 값이 나오는데 0.7밖에 안 돼요. 예. 신생아 탄생률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집 옆에도 커다란 교회가 있는데 매각됐어요. 자, 인구가 줄면서 교인 숫자도 줄고 이래서 교회가, 이 큰 교회가 유지가 안 되고, 이거 너무 안타깝지만 허물고 다른 뭐 주상복합 아파트가 된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구가 줄면서 세계적으로 좀 공통적으로 뭐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교회가 용도 변경이 참 좀 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교회가 매각되면서 이제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연회장이나 뭐 극장으로 바뀌고 체육관, 뭐 서커스장 이런 걸로 바뀌어요.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 어떤 규정 이런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 전역이 이제 무슨 지역, 무슨 지구 이렇게 지정이 다 돼 있어요. 종상향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3종 이렇게 있는데 종상향이라는 거는 1종 주거지역이 2종으로, 2종에서 또 3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종상향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동네도 저쪽 큰 사거리에서부터 종상향이 진행됐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종상향은 건폐율 용적률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요만한 규모의 건물밖에 못 짓는데 종상향이 돼서 3종 뭐 준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럼 용적률이 500%에다가 500%, 건폐율이 뭐 한 70% 이렇게까지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 한 이렇게 10층짜리 건물밖에 못 짓던 지역이 막 30층, 40층 올라갈 수가 있는 게 종상향이에요. 네. 뭐 규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 지역, 지구 이런 걸로 나눠놓고 그 또 뭐 주거지역 같으면은 그 각 주거지역별로 건폐율은 얼마, 용적률은 얼마 이런 거 다 나눠놨잖아요. 상업지역 같은 데는 용적률도 굉장히 크죠. 상업지역 뭐 모퉁이 같은 데는 용적률이 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도 뭐 13층 이지만은 여기도 종상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재개발해 부시고 다시 뭐 한 49층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훨씬 땅 값어치가 좀 경제적인 이유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전면에 왕복 12차선 도로가 있고 또 이 앞은 올림픽 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면 도로에 의한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전면 도로의 말하자면 반대편 저 반대편에서부터 1.5배 사선을 그어서 사선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높이 이상으로 못 짓습니다. 근데 전면도로가 공원이에요. 그러면 공원 저 끝에서부터 그 사선을 지기 때문에 이 건물 높이는 뭐 정말 엄청 높아질 수가 있어요. 저쪽에 보이는 롯데타워처럼 100층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주변의 어떤 행정 이런 규정 지역 지구의 변경으로 해서 종상향이 됐다. 그러면 또 이 멀쩡한 건물이 수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부시고 새로 또 고층으로 지어서 그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또 멀쩡한 건물을 부시는 경우에 한 예가 어떤 역사적인 그런 감정 이런 게 있어요. 사회적인 감정.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세종모 중앙청이었죠. 중앙청. 과거에 조선 총독부라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지어놓은 그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꽤 오래됐죠.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걔부터 그냥 딱 때려서 철거해버렸습니다. 속이 다 시원해요. 그 앞에 우리나라 궁궐 경복궁을 딱 막아서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복궁 앞에 인왕산이 보이는 그쪽이 아주 시원스럽게 뚫려 있죠. 그 건물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 밖에 이런 어떤 이제 바뀌는 게 많은데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막 저지대 같은데 제가 엊그저께도 해운대에 갔다 왔는데 그 해운대 같은 바닷가 인천 이런 바닷가 저지대는 점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변가가 잠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국토개발위해서 수력발전 댐을 만든다. 물이 많이 필요해서 어디에 댐을 만든다. 그러면 그 댐의 물로 인해서 그 댐이 아니었던 그 저지대의 동네가 다 수몰돼 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실향민이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면은 꼭 이북에서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댐 수몰로 인해서 실향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흥댐, 대청댐, 그 다음에 충주댐도 엄청 크죠. 충주댐. 코미디 하시는 이마룡 씨. 그분도 아마 충주댐의 실향민이에요. 이런 경우로 인해서 건물의 수명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과거에는 농사 지면서 시골집 장남이 물려받아서 또 농사 짓고 또 그 장손이 물려받아서 또 그 집에 살면서 농사 짓고 이게 우리나라 이 농업에 종사하는 정말 국민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변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양평에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을 내가 살다가 우리 딸한테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이 사회가 다 바뀌어서 다 자기 직장이 있고 또 해외에서 거주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와서 그 집에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가 없고 인구가 줄어서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고 그러면 집이 어떻게 돼요? 그냥 관리가 또 안 되면 말하자면 폐허가 된다 이럽니다. 폐허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유럽 다 마찬가지예요. 공가라 그러죠. 공가. 빈집이 많아가지고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정말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 그 행정부에서 그 집을 어떻게 사람 인구를 모아가지고 좀 채우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요 아주 정말 멋있게 지은 집들 엄청 큰 집들 1유로, 2유로에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왜냐 인구도 줄은 것도 그렇고 또 유지관리비가 돈이 또 엄청 들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 거저 줄 테니까 누가 와서 인수해서 유지관리나 하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팔리지도 않고 놔두니까 재산세 나오죠. 무슨 세금, 각종 세금 다 나오죠. 그러니까 애물단지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멸실신고라 그러죠. 폐허, 네, 그걸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건축물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골든 게이트 브릿지인가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에펠탑 같은 거 이거 그냥 1년 내내 보수를 하는 거예요. 보수. 여기서부터 저 페인트 다 칠하고 시작되면은 저 끝에 가서 이제 페인트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이제 이쪽에 시작하면 1년 지나가는 거예요. 또 1년 시작해서 페인트 칠하고 보수하고 시작해서 1년 내내 보수를 그렇게 하면서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얼마 전에 그 건축물 구경하러 영국의 에딘버러 쪽에 갔었는데 그 영상은 제가 다음에 좀 편집해 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래도 세계적인 1등 아니에요. 커피숍 스타벅스에 갔어요. 에딘버러에 있는데 이 사진이 그 스타벅스에 있는 화장실 모습입니다. 딱 봐도 좀 구려요. 구려. 근데 과감하게 그냥 노출 배관을 했어요. 이 변기에서 나가는 오물이라든지 이 오수 배관, 이런 급수 배관, 배수관 이런 것들을 다 까가지고 어디다 매립을 하고 안 보이게 하려니까 공사비도 엄청 들고 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노출로 배관을 해놨습니다. 뭐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그냥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거슬리지 않은데,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도 여행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어, 이거 문제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지,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럽 쪽에 여행을 가면 좋은 데만 가서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 이제 유학했던 분들이나 거기 교민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오래된 진짜 이런 아파트들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다 건물들이 한 7층, 8층인데 이게 뭐 철근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조적식으로 지은 거예요. 벽 두께도 막 한 1m쯤 되고 거기에 새롭게 배관을 한다든지 뭐 새롭게 화장실 하나 만들려면은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하다못해 에어컨을 하나 달래도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가 돼서 점점 에어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달 수가 없어요. 뭐 그 설치 규정도 있고 뭐 실외기를 또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뭐 그것도 있지만 그걸 뚫어가지고 배관을 하고 뭐 하려면은 거의 불가능해서 에어컨도 못 답니다. 근데 화장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건물 처음에 질 때 한 300년 전에는 화장실이 없었는데 이제는 수세식 화장실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거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개개인 그 주거 유니트에다 화장실을 못 넣고 공용으로 그 계단실 쪽에 그 계단 참이라 그러죠. 이제 아래층 위층 사이에 그 계단 꺾어지는 그 부분에 약간 덧따라서 거기다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 물리적인 정말 수명은 비록 조적조지만 300년, 500년 뭐 충분히 갑니다. 잘 버텨요. 근데 이러한 유지관리의 문제라든지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 못하고 거기서 또 용도가 안 나오고 수익성이 안 나오고 그러면 수명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아파트에 사시던지 뭐 빌라나 뭐 그런 연립에 사시던지 단독주택에 살던지 간에 우리 집에 이거 저 금이 갔는데 뭐 약간 이상한 소리가 뭐 우둑우둑 소리가 나는데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한 걱정 가지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피곤합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큰 염려가 없다. 요즘에 이 뭐 아파트가 짓다가 뭐 무너진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언제 조만간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 콘크리트의 품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엊그저께도 이 건축 시공 기술사 협회에서 그 포럼을 했는데 이게 주제가 뭐냐면은 콘크리트의 품질,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품질 저하를 막을 거냐, 또 이게 갑자기 콘크리트 타설할 때 비가 오면 어떻게 그걸 대처를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규정 같은 거를 좀 세세하게 해서 보완하는 거, 이런 거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느 기자가 썼나, 또 인터넷 기사에도 나왔는데, 자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오는데 콘크리트 타설, 우리가 주로 이제 그냥 현장 비빔 없어요. 거의 레미콘이 오잖아요. 미리 비빈 레드 믹스 콘크리트가 오는데 그게
굳기 시작하니까 화학 반응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60분은 그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교과서의 내용이고, 우리가 실제로는 한 1시간 30분, 90분 내에 레미콘을 타설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굳는 반응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차는 막히고, 제가 전에부터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국토교통부에서 관할인가, 어쨌든 이 레미콘 트럭은 좀 응급 차량으로 분류를 해서 좀 우선권을 줘야 돼요. 앰뷸런스처럼.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막아야 되겠다. 어쨌든 이 콘크리트에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기회 있으면 하고,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종상향이 뭔지, 이 국토관리에 대한 지역지구, 또 이 주거지역에서 종상향,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건축물 수명이 이 물리적인 거가 아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유, 특히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냥 부셔버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다 단독주택이었어요. 특히 저쪽에 국견 있는데 역삼동 쪽, 뭐 마찬가지 거진 뭐 사당동, 뭐 어디 후암동, 다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경제가 점점 커지면서 또 주거 환경 바꾸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다 부시고 빌라 연립 다가구 이런 거를 짓기 시작하더니, 또 그것도 이제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다시 또 부셔가지고 또 꼬마 빌딩이라 그러죠. 한 뭐 5, 6층짜리 빌딩을 짓고 아래층은 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뭐 커피숍이나 이런 게 되고 사무실이 되고 뭐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게 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우리 이 아파트 지금 밑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철근 콘크리트 조로. 여기가 이 지역에 맞지 않게 저 자리가 막 건재상이었을 거예요. 건재상이었는데 저게 지금 빌딩을 올려서 아마 의원 메디칼 계통 들어올 예정인 것 같아요. 요즘에 초여름 정말 좋습니다. 밤에 보면 더 이뻐요. 조명 쇼를 합니다, 밤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